예고 없이 찾아오는 통풍 발작. 엄청 많은 바늘로 계속 찌르고 있는 그런 느낌. 진짜 단 한 번도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이 없는데.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면서 그냥 부러진 것처럼 계속 아프고요. 어떨 때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갈수록 젊어지는 통풍 환자. 원인은 무엇일까? 고기에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고기 먹이 안 먹어요. 쌈을 안 싸 먹습니다. 통풍을 부르는 위험한 식습관. 너무 맛있는데 이거? 보통 한 개로는 안 끝나고 2개, 3개씩 먹어요. 10개, 15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먹어요. 액상과당을 주목하라. 액상과당이 몸에 들어와서 요산의 생성 자체를 높이기도 하고 신장에서 요산이 배설되는 것도 낮추거든요. 그래서 통풍의 가장 위험한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방치할 경우 찾아오는 무서운 합병증. 내가 통풍 환자다. 그러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성인병에 대해서 경고등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통풍. 더 이상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식당이 한창 바쁜 점심시간. 주문받은 음식을 만드느라 송정재 씨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저는 요리를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장사를 오래 했어요. 장사를 한 15년째 하고 있어요.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평소 먹는 걸 좋아해 독학으로 요리를 배우고 음식 장사까지 하게 됐다는 송정재 씨. 일식, 양식 할 것 없이 웬만한 음식은 금세 뚝딱 만들어낼 정도로 솜씨가 좋습니다. 네, 사실 드릴게요. 식당 일에 의해 그렇듯 정작 본인은 끼니를 놓치기 일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고 나서야 때늦은 식사를 챙깁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메뉴 중에 고른 음식이 바로 라면. 라면은 짜야지 맛있지. 대충 요거만 후딱 먹고 다른 데 또 가야 돼서 간단히 빨리 먹고. 아침이에요 지금. 이게 식사하시는 거예요? 첫 끼예요, 첫 끼. 네. 오후 4시가 다 돼서야 먹는 첫 끼. 그런데 이마저도 마음 편히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이세요? 네, 편하신 자리 앉으세요. 언제나 그렇듯 손님이 우선. 키오스크 시킬 줄 아시죠? 보시면은 우리 우동에 그거 주시나요? 우동 초. 네. 결국 라면을 다 먹지도 못한 채 다시 주방에 들어오는 송정재 씨. 식당을 하다 보면 늘 있는 일이랍니다. 거의 첫 끼를 먹는 시간은 한 3시, 4시? 중간에 먹다 보면 손님 오면 또 이제 흐름이 끊겨서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아예 늦게 먹든가 워낙 계속 바쁘게 일을 하고 있어서 끼니를 거의 못 챙겨 먹는다고 보면 돼요. 이 와중에도 꼭 챙겨 먹는 게 있습니다. 이거 통풍약하고 그 중성지방 낮추는 약 2가지. 총 3가지 먹고 있어요.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송정재 씨는 7년 전 30대 초반에 통풍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집에서 술 한잔 먹고 치킨에 라면에 피자 먹고 나서 잤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보니까 엄지발가락이 이만큼 부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근도 못하고 누워 있다가 거의 기어다시피 해서 이제 병원을 갔죠. 그러니까 이제 급성 통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발이 이만큼 부어요. 엄지발가락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수만 개의 그 날카로운 칼이 찔른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너무 아팠어요, 진짜. 여태껏 살면서 진짜 이렇게 아픈 적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통풍에 걸리면 왜 아픈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단백질에는
아미노산 중 하나인 퓨린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분해돼 세포 활동에 필요한 영양소로 쓰이는데 이때 요산이라는 부산물이 생기게 됩니다. 요산은 콩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요산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거나 많이 생기면 혈액 속 요산 농도가 높아지고 관절이나 힘줄 등에 쌓이면서 요산 결정을 이룹니다. 이때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침입자로 여겨 공격을 하고 관절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통증이 발생합니다. 요산 수치가 높아지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신장에서 요산 배설이 3분의 2 정도 이루어지는데 그 신장에서의 요산 배설이 떨어지거나 다른 하나는 이제 요산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거나 퓨린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거나 탄산음료 같은 그런 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식 그리고 음주 이런 것들을 많이 먹어서 그런 요산이 과다 생산되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이제 혈중 요산을 높이는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바깥에 볼 일이 있어 나선 길. 바쁜 일정에 끼니를 놓칠 때면 이렇게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곤 합니다. 여기는 시간은 좀 많아서 옆자리에다가 잔뜩 이제 뭐 빵이나 과자 같은 거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햄버거나 이런 거 시켜 그 드라이브스루 있잖아요.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해서 먹든가. 달콤한 음료 역시 송정재 씨가 좋아하는 간식 중 하나. 카페에 오면 즐겨 먹는 단골 메뉴죠.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한땐 식단 관리도 했지만 유지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통풍이 지금 4번이 왔는데 2번째 왔을 때는 식습관을 고쳤어요. 고쳐서 살도 한 10kg 빼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채소도 먹고 고기를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뭐 일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아예 전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맨날 라면, 피자, 뭐 햄버거 이런 거 먹다 보니까는 아예 고쳐지지가 않아요. 늦은 밤 퇴근길. 송정재 씨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닌 근처 삼겹살집. 친한 친구 만나서 이제 사업 얘기도 좀 하고 삼겹살에다 소주 한 잔 먹어야 되니까 좋잖아요. 비도 오고 그러려고 왔습니다. 야심한 시간, 불판에 구운 고기와 썰맥으로 저녁 식사를 대신합니다. 바쁜 하루 끝에 얻은 꿀맛 같은 여유. 송정재 씨가 야식을 끊기 힘든 이유라는데요. 고기에 본연의 맛을 좋아해서 고기밖에 안 먹어요. 저는. 쌈을 안 싸 먹습니다. 참치 먹어도 무순하고 이런 거 안 먹고 그냥 참치만. 잠시 후 기다리던 친구가 도착을 하고 여기 앞에 앉아. 반가운 마음에 술잔부터 건넵니다. 뭐야? 나도 사실 송정재 씨의 친구도 몇 년 전 극심한 통풍 발작을 겪었습니다. 이거 살이 더 찐 것 같은데? 피검사 해봤어? 나처럼 된다. 큰일 난다 진짜. 통풍 올라온다고. 그 뒤로 안 올라왔어요. 얼마나 됐지 지금? 4년 됐어. 4, 5년 됐어. 끔찍했어. 그때 진짜 겁을 확 먹더라고. 무섭더라고.
그래서 살을 뺐지 그때. 몇 킬로 뺐어 근데? 한 3달 만에 15kg 뺐나? 3달 만에? 경각심을 갖고 살을 뺀 뒤론 현재까지는 별탈 없이 지낸다는 친구. 송정재 씨 주변에는 이렇게 통풍을 앓고 있는 지인들이 꽤나 많답니다. 야 통풍 괜찮냐? 그러면 아파 어저께 올라왔어. 그지? 보면 애들이 다 이래. 지금 살이 쪄서. 그지? 배 이르고 나오고. 근데 아프면 또 살 빼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자영업하고 그러다 보면은 관리 자체가 안 되니까는. 오늘도 이상과 현실은 멀기만 합니다. 통풍은 일시적인 발작 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치료 시기를 종종 놓치기도 하는데요. 노현수 씨도 그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예. 잘 지내셨어요? 네. 발 한번 올려보실까요? 여기는 눌러서는 아프진 않으세요, 지금은? 그냥 남의살 같은 그런 기분만 있으세요? 여기는 눌러서 아프진 몇 달 전 통풍으로 오른쪽 복숭아뼈 부위에 수술을 받은 노현수 씨. 내원 당시 궤양이 심해 피부 이식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 커다란 요산 덩어리가 복숭아뼈를 뒤덮고 있었고 발가락 관절에도 요산 결정이 발견됐습니다. 만성 통풍 환자 같은 경우는 주요 특징이 이런 통풍 결절이 잘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통풍 결절이 생긴 부분 위쪽 피부는 상대적으로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잘 궤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게 감염 병소가 되면서 수술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악화된 이유가 무엇일까? 30대 후반 미국에서 지낼 당시 처음 통풍 발작을 겪었다는 노현수 씨.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당시는 몰랐지만 이제 아프면은 그냥 집에서 살 수 있는 진통제 이제 타이레놀 같은 거 보통 하루에 한 2-3번 먹고 그러면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지나면은 가라앉았던 것 같고요. 일단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아가지고 버틸만 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병원 갈 생각은 안 했습니다. 지금이야 배달 음식 메뉴 하나에도 신경을 쓰지만 그땐 별 생각 없이 먹었답니다. 미국 생활이 그렇듯이 뭐 맨날 소다 마시고 뭐 단 것도 잘 먹고 뭐 고기도 싸니까 많이 먹고 미국에서는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거 하나 사도 단위가 크니까 그거 이제 옆에 끼고 놓다 보면은 생각 없이 계속 막 먹게 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몰랐는데 은근슬쩍 이게 쭉 체중이 늘어나 있더라고요. 통풍 치료에 적절한 체중 유지는 필수. 노현수 씨는 체질량 지수 기준 비만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허리둘레가 기준치보다 훨씬 높아서 복부 비만 상태. 중성지방도 정상 기준보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일 경우에 통풍 발병 위험이 2배 이상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은 정상이지만 배가 볼록 나온 이른바 거미형 몸 역시 통풍의 위험 요인.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지방세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이 다량으로 분비되는데 이로 인해 관절 내 염증이 발생하고 또 통증이 심해집니다. 비만이 통풍을 유발하는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과 연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인슐린이 잘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은 부족하다고 여기고 지속적으로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비만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잘 발생을 하고 콩팥에서는 더 많은 요산을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산 수치가 혈중에서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고요산 혈증 이후에 이제 통풍까지 이어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절 변형이 심해지자 서둘러 병원을 찾은 이미애 씨. 그러니까 3년하고 4년 사이에 그때 왼쪽 복숭아뼈 있는 쪽에요. 거기에 무릎이 생기더라고.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저께 밤에도 없었는데 오늘 낮에 보니까는 생긴 거예요. 이상이 생긴 건 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년 조금 전서부터요. 조그맣게 쌀알만큼 생기더라고요. 그 다음날 보니까 그게 몇 개가 돼요. 그 다음날 보니까는 덩어리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4, 5일 지나니까는 막 덩어리가 이만큼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냥 자괴감이 들죠, 솔직히. 그리고 어디를 가면은 손 보이기가 싫어가지고 항상 손수건으로 가리고 다니고. 이미애 씨 몸속에선 어떤 문제가 생긴 걸까? 안녕하세요. 보통은 이제 여자분들 손과 발 관절의 변형을 일으킨 건 다름 아닌 통풍. 콩팥 수치가 나쁘거나 그래서 생긴 내용이 아니라서 4년 전 이미 요산 수치는 정상 기준보다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피 검사를 보면 요산 수치가 한 9.7, 9.2 뭐 이렇게 해서 9에서 한 10 사이 정도로 저희가 보통 이제 통풍 있는 환자분들 6 미만으로 또 저렇게 결절이 있으면 5 미만으로 있는 게 목표다 보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되어 있는 이 상황이 오랫동안 길어져서 저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초음파 봤었을 때도 약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게 병을 더 키운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관절 손상까지 생길 수 있었던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만약에 이 통풍 결절이 계속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이미 뼈 손상을 일으켰다고 하면 사실은 그 결절을 없애더라도 그 뼈 손상이 복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뼈 손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 혈중 요산 수치 6 미만을 잘 유지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그런 것들이 녹아서 없어져서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넘게 통풍과 싸우며 만성 통증에 시달리고 있는 최열수 씨. 무릎 통증이 심해지자 하던 일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이런 데가 이게 빨간 게 이게 부은 거거든요. 이게는 물이 찬 거고 이게는 부은 거예요. 부은 거. 이게 물이 찬 거야 물 빼면 되는데 이게 하도 물 자주 빼다 보니까 안 좋대요. 빼면 물 또 차고 또 차고 이러니까. 현재 양쪽 무릎 관절에는 다량의 요산 결정이 쌓여 있는 상태. 보통은 통풍 환자분들이 발작을 하게 되면 병원에 가서 진통소염제를 처방이 받으면 급성으로 아픈 거는 치료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방치를 하죠. 그러면 근원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됐으니까 관절에는 요산 결정이 더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번 발작은 더 자주 간격을 짧게 오는 경우가 많죠. 더 심각한 건 합병증인데요. 신부전증 예방하는 약이라고. 최열수 씨는 몇 달 전 급성 신부전으로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만성 콩팥병 3기에 해당하는 상태였습니다. 통풍을 일으키는 요산은 신장을 통해서 배설이 되는데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요산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그게 요산 결절이 콩팥에 침착되면서 만성적으로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증상이 없어도 통풍을 제때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요산이 각종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유병률이 높다 보니까 2차적으로 심장 질환 아니면 뇌혈관 질환의 발생도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혈관 질환이 또 젊은 나이에 발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만 있긴 왠지 아쉬운 주말 저녁. 오랜만에 군대 동기 모임에 나온 구본혁 씨.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아,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랬듯 회포를 푸는 자리에는 술이 함께합니다. 아, 맥주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근데 먹어도 되나? 맥주. 상관없어. 아니 평소에 먹던 것보다 많이 줄였으니까 이제 괜찮다. 나쁘지 않다. 차차 줄여나가는 게 중요하다. 통풍 발작 오고서 약간 위기감 느껴갖고 잠깐 끊었다가 근데 그래도 계속 어쨌든 시즌 중이고 막 야구 시즌 중인데다가 못 참지. 정기적으로 나가는 모임 같은 거 있고 거기서 내가 막 아 저는 통풍이라 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나를 불쌍해하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런 거 있어. 아직은 즐기고 싶은 게 많은 나이. 여기 와봤어? 하지만 구본혁 씨는 몇 달 전 처음으로 통풍 발작을 앓았습니다. 통풍 발작 왔을 때도 선생님이 그냥 2년 안에 한 번은 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2년 안에 한 번 오는 거면 그냥 약 먹고 그냥 주사 한 번 맞고 그러고 살아도 되는데 세상에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고작 통풍 한 번 때문에 내가 겁먹으면서 살 수 없다라는 마음이었죠. 게임 마니아인 구본혁 씨는 쉬는 날이면 많은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냅니다. 그럴 땐 언제나 달콤한 간식이 함께하죠. 요즘에는 약과 맛에 푹 빠졌습니다. 아예 봉지째 갖다 놓고 먹는데요. 보통 좀 오래 한다 싶으면은 10개, 15개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 계속 먹고. 하다가 로딩이면은 먹고 잠깐 시간 뜨면 먹고 이런 식으로. 집에 쌓아두고 먹을 정도로 컵라면과 과자를 좋아한다는데 그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과자의 당 함유량은 각설탕 48개 분량.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자를 먹다 보면 환상의 조합처럼 찾게 된다는 음료가 있는데요. 사실 원래 김치냉장고인데 음료수가 더 많아서 동생들이랑 살고 있는데 다들 음료수를 좋아해서 콜라랑 커피랑 두유랑 이런 것들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저는 항상 콜라랑 커피 좀 이렇게 한 손에 쥐고 먹는 걸 좋아해요. 저 갈배도 이것도 제가 사둔 거고. 물 대신 마시는 게 이제는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오히려 간식을 더 많이 먹어서. 그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은 얼마나 될까? 하루에 마시는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 양을 계산했을 때 섭취하는 당분은 각설탕 58개 분량. 구본혁 씨가 과자와 음료로 하루 평균 섭취하는 당분은 무려 각설탕 106개에 달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액상과당은 위,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돼 곧장 간으로 가서 분해됩니다. 이때 요산이 만들어지는데 혈액 내 요산이 많아지면 결정을 이루게 되고 관절 곳곳에 쌓여 통풍을 유발합니다. 인공적으로 과당의 비율을 높여 만든 액상과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탄산음료뿐만 아니라
요구르트, 술, 어린이 음료, 양념 소스 등에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가공식품에 단맛을 내는 용도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인사. 아 너무 짧은데?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케케 인사. 안녕. 그렇지. 아 예쁘다. 예쁘다. 그렇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친구들이 이제 훈련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얘네들도 이제 먹고 저도 이제 좀 먹고 공부하다가 배고프니까 애들도. 최근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서병두 씨. 몇 시간씩 앉아 공부를 하다 보면 달콤한 게 당길 때가 많은데요. 아침 겸 점심을 먹고 저녁 식사 전까지 이렇게 간식으로 허전한 속을 달래곤 합니다. 젤리 한 봉지와 과자로는 좀 부족했는지 냉장고에서 초코 아이스크림을 추가로 또 꺼냈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서병두 씨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예전에는 그러니까 통풍이 오기 전에는 매일 먹었고 그리고 보통 한 개로는 안 끝나고 항상 2개, 3개씩 먹었어요. 한 번 먹을 때. 하루에? 네, 한 번 먹을 때? 한 번 이어서 주. 한 자리에서 각설탕 24개를 먹은 셈입니다. 그리고 특히 맥주를 좋아했어요. 맥주나 이제 막걸리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 근데 또 제가 또 나쁜 습관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안주를 많이 먹어요. 다음 날까지도 계속 먹어요. 네, 숙취가 있으면 단 걸 먹고 또. 서병두 씨가 통풍을 진단받은 건 2년 전.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지냈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카니보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다이어트도 너무 잘 되고 있었고 이게 나한테 맞는 평생의 이제 식단 다시 나 이제 복권 다 가질 수 있고 그런 희망에 차 있었던 때라 3달 동안 아주 잘 되고 있었거든요. 술도 다 끊었었고 그때 당시. 그가 선택한 다이어트 방법은 오로지 육류만 먹는다는 이른바 카니보어 식단. 그러나 뜻밖에도 통풍이 찾아왔습니다. 10kg가 빠졌어요. 3달 동안. 의심을 안 했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고기를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늦은 저녁 시간. 배달 음식을 시킨 서병두 씨. 통풍 때문에 육류 섭취를 줄이고는 있지만 입맛을 완전히 바꾸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늦게 오니까 아무래도 바로 먹을 수 있게 세팅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배가 고프기도 하고 오면 이제 바로 같이 먹을 수 있게. 맞벌이다 보니 이렇게 저녁은 늘 시켜 먹을 때가 많은데요. 오! 안녕하십니다. 왔어? 아유 고생했다. 밥 먹자. 밥 먹자. 우와. 배고파. 밥 먹자. 나 손 좀 씻고. 손 씻고 왔네. 사실은 아내를 기다렸다기보다는 밥 먹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를 기다렸다고 합시다. 둘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로야 이거 제로. 그거는 괜찮아? 좀 낫지 않을까? 그야말로 꿀맛 같은 시간. 맞아. 고기 한 점에 채소를 듬뿍 넣어 통풍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어보는데요. 맛있어? 나는 아니 우리 너무 매일 외식을 해서 걱정이야. 어제 치킨 먹었잖아. 아 그러네? 그래. 그러니까 발이 아프지. 발 괜찮아 오늘? 발? 응. 요새 또 조금 신호가 오고 있어. 신호를 보내고 있어 지금 발에서. 오빠는 막 밤에 막 소리 지르면서 깼었잖아. 막 심할 때는. 다리 부러진 줄 알았어. 또 놀래가지고. 너무. 손도 대지 말라 그러고 소리는 지르고.
관리를 할 땐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음식까지 막 가지가지 다 조사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다가 한 번 탁 풀어지면은 평소보다 더 먹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더 엉망진창으로 먹고 술 먹고. 그래서 지금 잘 정말 정착해놔야 평생 건강하게 잘 지낼 텐데 지금 왔다 갔다 해서 걱정이죠. 달콤한 간식과 고기를 즐겨 먹었던 두 사람. 건강 상태는 어떤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구본혁 씨는 대사증후군 지표 5개 중 4개에 해당하는 상태였고 요산 수치도 정상 기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서병두 씨 역시 3개 항목이 모두 높아 대사증후군과 고요산 혈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에서 사실 요산이 좀 더 높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또 요산이 높은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통풍의 발생 위험도 더 높고요. 통풍 예방을 위해 대사증후군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안녕하세요. 예, 앉아보실까요? 네. 3주간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식이에서는 붉은 고기류, 탄산, 술과 같은 퓨린 함량이 많은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대신에 채소와 두부, 저지방 유제품과 같은 통풍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섭취하도록 했습니다. 식이 교정과 함께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 및 근력 운동도 3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육식을 좋아했던 서병두 씨는 채소 섭취를 늘리기 위해 간단하면서도 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요리법을 찾았습니다. 월남쌈이라고도 하는데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탄수화물도 적은 것 같고 건강하게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다양한 채소를 한꺼번에 먹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서병두 씨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자신만의 건강한 식사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돼지고기나 이제 소고기 이런 거보다는 닭가슴살이나 아니면 계란으로 대체를 했어요, 단백질은. 그다음에 두부나 콩 이런 걸로 다 대체를 했고 가공식품을 다 끊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네, 모든 가공식품을 다 끊었어요. 프로젝트 전과 확연히 달라진 식단. 육류 대신 두유, 견과류 등 식물성 단백질과 채소 섭취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절제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일주일을 넘어가니까 크게 절제를 하지 않아도 찾는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생각이 안 난다. 외식이 잦았던 구본혁 씨는 라면과 달콤한 간식으로 끼니를 때우던 전과 달리 직접 만들어 먹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멕시코 스타일인데 고기가 빠진 고기 대신 두부 쓸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또띠아고 양파 들어가고 과카몰리 할 거고. 근데 과카몰리도 고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마트에 그냥 깻잎으로 대체하려고 사왔습니다. 구본혁 씨만의 멕시코식 샌드위치 타코가 완성됐습니다. 달고 기름진 맛에 익숙했던 입맛을 한꺼번에 바꾸는 게 쉽지 않았지만 차츰차츰 적응해 나가는 중입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술은 아예 안 먹고 술 자리도 없고 이제 먹는 거는 이제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는 좀 집에 와서 하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많이 먹지도 못하고. 네, 샐러드 같은 것도 뭐 시켜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서. 네,
그리고 아예 간식을 끊었고요. 과자를 아예 끊고 음료수도 지금 아예 안 먹고 있고요. 물만 먹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매일 충분한 양의 물을 마시는 것도 달라진 모습 중 하나. 평소 거르던 아침은 바나나와 우유로. 또 회사 구내 식당을 이용할 때도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들어있던 탄산음료와 인스턴트 커피도 없앴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처음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 입에 달달함과 그 탄산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거 생각날 때마다 물을 먹으니까 또 물을 엄청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편의점을 끄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괜히 편의점 가면은 음료수 사게 되고 막 라면 같은 거 보이고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를 요즘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덜 피곤한 것도 있고 약간 네. 속 편하고 덜 피곤하고 화장실 자주 가고 요게 제일 크게 바뀐 것 같네요. 네. 매일 집 근처 공원을 달리는 구본혁 씨.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한 것도 크게 달라진 일상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주일에 2회 이상 근력 운동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6. 자, 그렇다면 서병두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녁에 이제 맨몸 운동 위주로만 해서 푸시업이나 이제 뭐 이런 거 턱걸이 같은 거 중간중간 집안일 하면서 해요. 하루에 8세트 정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요새 하고 있어요. 요즘. 땀 흘린 뒤 충분한 수분 보충은 필수입니다.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도 잊지 않는데요. 3주간의 개선 프로젝트. 과연 두 사람에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식단표. 물을 많이 드셨고, 그러니까 정말 다이어트식으로 열심히 하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단백질도 충분히 같이 많이 섭취하셨고. 3주 동안 식단과 운동을 철저하게 지킨 두 사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혼자 오실까요? 아니, 두 분 다 얼굴이 너무 갸름해지셨는데요? 3주 전에 비해서? 그새 지내시는 거 어떠셨어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힘드셨어요? 제가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두 분 다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네. 세상에 저는 3주 만에 이렇게 빼실 수 있을 걸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BMI가 정말 정상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구본혁 씨의 경우 3주 전과 달리 대사증후군 지표 4개 모두 정상 기준으로 돌아왔고 요산 수치도 감소했습니다. 서병두 씨 역시 모든 대사증후군 지표가 정상 기준으로 회복됐습니다. 대사증후군 지표 5개 중에 4개 가지고 계셨는데 그 4개가 다 좋아졌어요. 이 3주 만에. 이건 정말 고무할 만한 이제 성과입니다. 지금 사실 너무 좋아요. 다만 요산 수치에선 두 사람의 결과가 조금 달랐는데요. 서병두 씨의 경우 요산 수치가 조금 올랐습니다. 사실 요산은 3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요산 수치에 이제 아주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또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때그때 뭐 탈수 정도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요산 수치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산이 약간 올라갔지만 이게 이제 이런 생활습관 조정에 실패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 3주간의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이런 생활습관 교정이 분명히 이런 대사증후군에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큰 효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통풍 측면에서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향후에 건강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 미칠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